최근 불안한 경제 상황과 맞물려 늘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 회생과 파산 신청을 하기 위해 법정을 찾는 젊은 세대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 청년 파산이란 책을 내신 박기태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변호사님, 지난해 개인 회생 신청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2030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실제로 청년들이 크게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과거에도 이렇게 청년 신청자가 많았습니까? 한 2020년부터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지금 오히려 비율로 보면은 청년이 약간 줄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전체적인 건수가 되게 많이 늘어서고 청년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는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이면 대략 코로나 시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청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개인 회생까지 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뭐냐면 청년들이 도대체 뭐 할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실제로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좀 주된 이유는 생활비랑 대출금.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부터 시작한 조금조금한 그 생활비 때문에 이 개인회생까지 이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보통 이제 대학교 4년을 다니는 동안 생활비, 학자금 대출 이런 것들이 드는데 졸업하고 나서도 최소 1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년 정도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시간이 들어가고 그런데 그 뒤에 취업하게 된 직장이 한 250만 원 정도 받으면 그렇게 나쁜 게 받는 네.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생각보다 취업이 어렵고 이 취업이 또 안정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250만 원 만약에 서울에서 생활을 하려면 기본적인 생활비로 거의 한 25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재산을 만들지 못하고 원래 가지고 있는 빚들이 있는 사람들이 충분한 어떤 재산을 축적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직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어떤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뭐 계약 기간이 끝나서 나간다든가 네. 회사가 망한다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떤 트리거 그러니까 제가 방아쇠라고 하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때 개인회생으로 들어가는 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더라도 거의 50%가 실직 내지는 어떤 경제적인 생활비 문제로 인해서 대출 회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생활비에다가 기존에 쌓인 대출금까지 갚아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회생까지 신청해야 되는 그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근데 또 이제 최근에 보면 20대 주식 신용거래 그러니까 빚투가 작년보다 2배 넘게 늘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런 빚들도 개인 회생이 가능한 겁니까? 이게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일단 개인회생이 뭔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개인회생이라는 건 국가에서 정해놓은 최저 생계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지금 1인 같은 경우는 한 156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250만 원 정도를 버는 사람이고 1억 원의 빚이 있다고 하면 지금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100만 원씩 36개월을 갚게 되면 3,600만 원을 갚게 되면 나머지 6,400만 원의 빚과 이자는 탕감해주는 네. 이런 게 이제 회생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약간 주식이나 코인이나 좀 도박적인 투자로 인해서 빚이 늘어났다. 그러면 3,600만 원이 아니라 이 사람이 빚투로 인해서 지게 된 빚, 예를 들어 6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이 6천만 원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식으로 흔히 변제금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갚아야 될 금액이 이 비투 때문에 한 금액만큼 늘어나는 방식으로 약간 조정이 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가능은 한데 그만큼의 빚은 갚아야 되는 좀 조건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변호사님 설명을 들어보면은 본인이 진 빚의 결국엔 상당수를 탕감해주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뭐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이제 빚을 지고 나중에 회생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좀 해이해지지 않을까 이런 거를 우려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 교통사고랑 비교를 많이 해드려요. 우리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자동차 보험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운전을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난다는 건 몸을 다친다거나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교통사고를 내는 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회생에 이를 정도의 경제적 문제는 더 개인한테 오는 불이익이나 충격들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 누구도 자동차 보험이 개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를 보전해 준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얘기하진 않아요. 오히려 안전망이라고 생각을 하죠. 실제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서 채권자들도 안정적으로 36개월 이상, 뭐 30%, 20% 되는 빚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고 또 채무자들도 안정적으로 막 빚쟁이들한테 시달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돈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사회적인 안전망의 기능을 하는 역할들이 훨씬 더 크지 도덕적 해이를 논할 문제는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젊은 세대가 빚에 이제 허우적거리기보다는 한번 재기의 기회를 주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파산을 4번 했다고 책에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파산을 한 이후에 미국에서는 좀 청년들 재기가 쉬운 편인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개인 회생 이후에 청년들한테 어떤 정책이나 어떤 지원을 좀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 도널드 트럼프뿐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의 위대한 영웅들은 거의 다 파산을 경험을 했습니다. 네. 뭐 헨리 포드, 토마스 에디슨, 니콜라 테슬라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가들은 파산을 경험했지만 그 뒤에 재기에서 일어나서 이제 위대한 기업가가 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경험한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 파산 같은 경우는 5년간 어떠한 대출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제도가 있다든가 네. 회생의 경우에도 성실 상환자의 경우에는 그 뒤에 대출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 뒤에 미국 같은 경우는 파산을 한 뒤에 조금씩 국가가 발행하는 신용카드라든가 대출을 조금씩 하면서 신용점수를 늘려갈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들이 거의 도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회생 파산 경험 이후에도 조금씩 신용과 경제 생활을 늘려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빚을 갚는 게 굉장히 힘든 청년들이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뭐 신용 거래나 이후에 취업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서 신청을 못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뭐 불이익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종의 약간의 그 불이익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제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뭐냐면 제가 지켜보면 빨리 회생을 하고 빨리 정리를 하면 괜찮았을 사람이 어떻게든 갚아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2년, 3년, 4년이 지나서 원래 2, 3천만 원 빚이 1억 원, 2억 원 빚이 되고 나중에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도련해지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 뒤에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해봐야 해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적은 그런 안타까운 사례를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청년들이 지금 약간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회생이나 파산으로 채무를 정리하고 가는 것이 확실하게 죽어야 확실하게 부활하고 확실하게 재기할 수 있다. 이거를 꼭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빚이 불기 전에 좀 회피하지 말고 미리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